네, 지금부터 2021 G푸드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1 G푸드쇼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2021 G푸드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게 됐는데요. 여러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대면하지 못해 아쉽지만 알찬 내용으로 준비한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로 접어들었죠.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실내 생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식품, 의료, 용품, 서비스, 헬스케어 등 시장 전 분야가 확대 및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1 G푸드쇼 개최와 함께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또 키울 예정인 분들, 그리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모두 오늘 주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생각하는 펫팸족의 시대를 넘어서 자신처럼 아낀다는 의미의 펫미족이 증가하는 추세지요.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펫코노미가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해서 펫푸드 산업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1 G푸드쇼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뚜드림 수제간식의 이정희 펫푸드 슈퍼바이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른 펫푸드 시장 트렌드라는 주제로 고성장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내 반려동물 수제 간식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G푸드쇼 웨비나 행사에서 펫푸드 창업에 대한 진실과 방향의 강연을 맡은 최수연 펫 영양사입니다. 저는 경기 전역과 다양한 활동을 해가면서 올바른 펫푸드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G푸드쇼 웨비나 행사에서 펫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올바른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또 그로 인한 펫푸드의 발전과 앞으로의 창업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전망과 마지막에 내용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시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15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에 원래는 5조의 매출을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020년에 6조에 가까운 매출에 임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펫푸드 시장이 가장 크게 활약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펫푸드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장 큰 본능인 음식에 관련이 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가면서 용어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사랑애, 희롱할 완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었고요. 지금 현재도 애완동물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완동물보다 짝반, 짝려애, 즉 동반자의 역할을 많이 의미를 담아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더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렇게 가족화되어 가고 한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가면서 펫코노미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딩펫 쪽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혹은 강아지와 가족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성원이 되는 분들, 그리고 강아지는 나, 혹은 1인 가구, 이런 펫코노미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강아지의, 고양이의 그런 가족화 시대가 더욱 발전되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가족화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먹는 것인 사료에서 이제는 푸드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료만 해도 벌써 치료 목적과 영양 보조, 저알러지, 그리고 혹은 뭐 피부, 관절 등 다양한 라인이 형성이 되어 가면서 기능적인 것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견과 대형견 등 강아지 개체별로 맞춘 알갱이의 크기도 달라지는 등 다양한 펫푸드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반려동물 시장의 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레인 프리 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레인 프리 사료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배제해서 탄수화물의 알레르기를 낮출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사료와 그레인 프리 사료가 같이 나왔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다 보니 저알레르기 사료를 더욱 선호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료는 이제 그레인 프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의 특수한 목적을 맞춰서 푸드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료가 주식이라면 이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수제 펫푸드도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 12월 달경에 한번 방부제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수제 펫푸드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펫푸드, 수제 펫푸드에서도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제 간식, 두 번째는 베이커리,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생식이나 화식이라고 알고 있는 자연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제 간식과 베이커리는 간식으로 급여가 가능하지만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급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다르게 성립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창업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어떠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수제 간식 창업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수제 간식 안에서도 베이커리가 있고 뭐 타르트가 있고 케이크가 있고 또 그 안에 건조 간식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내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펫푸드 창업의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강아지 요즘에 많이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이 시장 조금 성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보이니까 창업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서 배워요. 실기적인 거 배우고 예쁜 거 배웁니다. 그리고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가서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또 예쁜 디자인을 만들고 그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버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오픈을 하면 여기 식당 한번 새로 생겼네? 먹어볼까? 이런 게 있지만 펫푸드 창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버티기 작업이에요. 누가 얼만큼 버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버티기만 하면 매출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원데이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가격에 대한 경쟁으로 낮추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마지노선의 금액보다 더 낮아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니까 마진율도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버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 펫푸드 제조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도 내야 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성분 등록도 해야 되고 자가 품질 검사라는 것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당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10가지의 종류만 팔더라도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펫푸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으니 창업률도 높아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폐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창업을 할 때는 저 가게 오픈합니다. 놀러오세요. 이벤트 합니다. 행사합니다. 라고 창업을 하지만 폐업할 때는 저 망했습니다. 하고 폐업을 하진 않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홍보를 하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 반대의 이면은 보지 못하고 폐업률은 보지 못하고 여기 좀 이 시장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반려동물은 가족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강아지를 키우는, 내 가족을 키우는 사람, 보호자가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판매자들은요, 제조를 하다 보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조를 하는데 빠듯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판매자들의 지식 수준은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말하는 것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가 눈물이 터져서 알레르기가 있는데 눈물에 좋은 간식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이제 판매자분들은요, 당근이나요, 아니면 속 안에 비타민 A가 많아서 안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문성을 갖추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강아지가 눈물이 많이 터지는데 눈물에 좋은 뭐 간식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려고 해요. 어떤 거 먹이세요? 사료는 뭐 먹이세요? 그동안 간식은 어떤 걸 먹이셨어요?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특별한 반응이 나타난 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원인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지식 수준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내 강아지를 월등히 많이 알다 보니 판매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여주기식에 대한 그 제품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색소라는 것을 사용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공색소에는요, 타르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타르 성분에는 물론 식용색소라고 해서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타르 색소는 제한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아이 기준으로 색소를 넣은 걸 우리가 많이 먹이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들의 소화기관, 고양이들의 소화기관도요. 거의 아기, 중기 이유식하는 아기 정도의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기식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배합, 꿀이나 오일의 과사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영양 성분을 고려하는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률과 폐업률 사이에서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펫푸드 창업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판매하고 또 제조나 허가가 간편하고 또 소자본 창업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조시설도 이것도 갖춰야 되고 건조기, 오븐기부터 시작해서요. 공간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과정,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에 거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펫푸드의 전망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창업 그리고 소자본 창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적인 부분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펫푸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꾸준히 반려인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펫푸드 시장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 신규와 폐업자, 창업자와 폐업자의 비율이 비등비등 계속 이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여기에다 금액적인 부분을 올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문성을 갖춰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요, 강아지 수제 간식 혹은 고양이 수제 간식이라는 이러한 단어들로 검색을 해서 쇼핑창에 들어가 보면요, 거의 60만 개에 가까운 제품들이 뜹니다. 근데 그 시장 안에서 거기서 내가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상단에 노출이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돼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내가 쓸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나한테 가치를 투자를 해서 내가 내 강아지를 케어할 수 있게끔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펫푸드의 전망을 살펴보면 일단 펫 영양사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보호자들의 알 권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이제 펫푸드라고 하는 것의 업 직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하시는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영양적인 것들에 조금 더 치중하는 펫 영양사라는 직종,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식으로 먹는 것은 펫 영양사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긴 하고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저 같은 펫 영양사를 생성을 해낼 수도 있지만 보호자들이 건강하게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호자 자체가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전문가 생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대기업의 참여 및 수출이에요. 국내는요, 사료를 수입할 때 가장 많은 사료는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2000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료 시장이 활성화되고 반려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안 건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림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풀무원 같은 곳에서도 강아지들 사료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사료로 시작해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제품 개발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국내의 이런 펫푸드 인식 자체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우리나라 제품 못 믿어서 못 먹이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품을 많이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제약적인 부분이 잡히다 보면 우리나라의 제품들도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것이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높은 판매자를 찾는 보호자들의 욕구 때문이에요. 왜?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건 얼만큼 줘야 되는지 궁금하고
우리 애기가 영양제를 10개를 먹고 있는데 뭘 더 먹여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도 되는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혹은 치약에, 강아지 치약에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르시고 자일리톨 들어가 있는 거 썼다가 물어보십니다. 이거 치약에 자일리톨 성분이 있는데 괜찮은 거냐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다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이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인데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증가하는 각종 정부의 행사 및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코리아 펫쇼, K-펫 페어 이런 각종 펫쇼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 한마당이라든지 또 고양이 전용 이런 캣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가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번 코리아 펫쇼에 참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영양 상담을 해드리러 갔었어요. 영양 상담을 해드리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양 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애초에 데려올 때부터 잘 키우고 싶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적어가면서 다 공부를 해서 가신 좀 어려 보이시는 분 두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좀 더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를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트렌드적인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이 기업에서 이렇게 건드렸구나. 이 기업에서 이러한 제품으로 활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온라인 시장 절대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소셜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강아지 수제 간식 치면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소셜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가 노출이 되고 그만큼 온라인 시장에서 홍보가 돼야 이제 오프라인도 잘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절대 놓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돼야 되느냐? 내가 만든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체험단, 아니면 SNS 홍보단 이런 거 돈 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의 홍보적인 효과가 더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SNS를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또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요. 그 홍보의 수단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혹시 판매 안 하시냐고 하시면서 강아지 요거트 있나요? 강아지 오리목뼈 있나요? 아직까지도 이런 문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휴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홍보까지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을 보고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제 간식, 안양 수제 간식, 일산 수제 간식 이런 것들만 쳐도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펫푸드 전망인데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요. 자, 강아지 수제 간식 시장 한 8년 전쯤에는요, 굉장히 블루오션이었어요. 하는 것도 많이 없고 그냥 고구마 같은 거 건조시켜서 강아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팔아도 수제 간식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 2년 지나니까요, 레드오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블루오션은 그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지만 레드오션은 이미 그 시장은 포화됐다는 거예요. 블루와 레드 사이를 섞으면 퍼플오션이죠. 그 사이의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펫푸드 창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케이크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팔고 뭐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해 뭐 행복하자 이런 레터링 케이크 같은 것들 요즘 많죠. 그리고 타르트도 많고요. 건조 간식이나 아니면 쿠키, 마카롱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트렌드입니다. 근데 어딜 가나 볼 수 있어요. 강아지 간식 가게 10군데 들어가면요. 그중에 8, 9군데에서 마카롱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케이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좁은 시장 안에서 논아먹기 시기예요. 왜냐, 아직은 법적으로 몇 미터 이상 뭐 간격으로 두시오, 이렇게 가게를 두시오, 이렇게 나눠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게 바로 퍼플오션입니다. 한번 갔을 때, 이 손님이 한번 왔을 때 이 간식에 있어서, 이 푸드에 있어서 신뢰도를 가지고 내가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나만의 시장 전략이에요. 그게 바로 퍼플오션입니다. 한번 왔다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오고 다음번에 왔을 때 저희 선생님 여기 되게 간식 잘 먹던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시장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창업 상담을 오시거나 저희 수강생분들,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수강생분들한테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냐면, 내가 뭐 일산이면 일산,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강아지를,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모든 간식 설계를 담당해서 나 아니면 간식 못 사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로테이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200만 원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0만 원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200만 원이면 우리 어디 가서 알바 조금 풀타임 알바하거나 아니면 이제 갓 사회초년생들 취업하거나 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하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일 수가 있는데 수제간식 창업으로 2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려면요. 오리안심 6포를 500봉지는 팔아야 됩니다. 한 달에. 자, 시간은 정해져 있고 혼자서 만들어야 되는데 오리안심 6포 한 달에 500봉지? 말이 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돌릴 수 있게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왔을 때 다른 것도 구매하고 돌릴 수 있게끔 나만의 방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요. 내가 굳이 수제간식 창업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시장에서 날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조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강사로서 영양학에 대해 강의를 하고요. 창업반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창업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 그리고 협회에서 뭐 센터 수업이나 이렇게 강의 이런 것들이 초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식품 연구 개발을 해요. 뭐 한방식 강아지 토핑용 시즈닝 뭐 이런 것들, 토핑용 제품, 시즈닝 제품, 아니면 강아지 유산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디테일한 영양 상담을 통해서 보호자님들이 원하시는 레시피를 설계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강아지들, 특히 아픈 강아지들의 보호자님들이 이런 영양사들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정말 아픈 아이들,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요. 연어 혹은 멸치 이런 것들 까딱 잘못 써도요.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 당근 하나, 난각 한 숟갈, 닭가슴살 한 덩이 이런 무분별한 용량 설정은 절대 전문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테일한 전문성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제품군들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허브와 한방이 좀 트렌드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식 가게에서 가서 살펴보면 수제 간식에 이렇게 파슬리 가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파슬리도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허브입니다. 허브라서 약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량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 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적인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파슬리에는요,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석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급여를 하면 안 돼요. 이러한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사료에도 나오죠. 한방의 재료를 활용을 하여서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연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간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가장 대중적인 게 홍삼이죠. 홍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활용을 하여서 강아지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음식, 건강한 음식을 준다라는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방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식재료적으로 살펴보면 대추, 구기자, 오미자 이런 것들도 모두 한방의 재료로 속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사람 먹는 음식에서 탕수육 같은 데에 많이 보여지는 검은 목이버섯도 한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도 한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진짜 한방인 재료, 당귀, 진피 이런 것들도 모두 접목을 시켜서 펫푸드에 녹여서 직접적으로 강아지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약용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소량 사용해야 되고 또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쌓여갔을 때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연에 있어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트렌드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마카롱 만든다고 나도 마카롱 만드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을 시켜야 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웠을 때 나만의 올곧은 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창업을 위해서 나만의 전문성을 갖추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강아지들의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수분 6대 영양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밸런스가 무너진 음식을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또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내 기준을 세운 다음에 나만의 것을 갖춰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허브든 한방이든 무엇이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용도 방면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연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강연이 단순히 펫푸드를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펫푸드 창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소자본 창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양사, 간식을 판매한다는 직업은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이제는 가족하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창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고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강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 슈퍼바이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꽉 차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국반려동물-영양협회 최수연 경기지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최수연 경기지회장님은 반려동물을 위한 펫푸드 산업 전망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레드오션인 수제 간식 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틈새 시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사투리를 좀 써야 되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저는 대구 사람이고요. 펫푸드 요리 연구가 두드림의 원장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웨스턴점에 펫푸드 전문 학원의 원장으로 좀 있고요. 서울의 청담동 대구점 두드림 원장으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펫푸드 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 펫푸드 교육을 지금 현재 출강 중에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의 펫푸드 요리를 지금 현재 출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과를 전공해서 적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다시 간호과를 나와서 간호사 경력을 15년 정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튜브에 두드림 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리랑TV, 경이로운 세상에 다수 방송국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두드림은 2018년도 대구에서 10평 정도의 아주 소규모의 두드림을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년 후에 10월 달에 경기도 일산 웨스턴점에서 펫푸드 전문 학원을 본점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코드를 전 제품을 품질을 규격화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각 고등학교에 펫푸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현재도 경기도 고등학교에 펫푸드 과가 생겨서 현재는 펫푸드 교육을 현재 출강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청담점을 오픈을 하였고요. 2021년 2월 달에 한국 펫푸드 산업협회 출범했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정식적으로 학원을 인가를 받았고 6월 달부터는 대구 유성점, 대구 두드림을 오픈을 하였고 6월 달에는 창업 박람회 세텐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박성강이가 하는 강남 스타몽점에 저희가 두드림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부산 해운대 지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대구의 계명문화대학교와 주식회사 EMS와 박성강이 하는 스타몽과 MOU 체결을 하였고 현재는 2기 강사, 3기 강사를 배출하였고 전국에 4기 강사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두드림과 한국 펫푸드 산업협회와 두드림과 한국 펫푸드 산업협회와 계명문화대학교와 경기도 교육청과 현재는 협력 관계를 맺고 각 학교에서 강의를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드림의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펫푸드 전문 학원을 두드림의 아카데미입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펫푸드 전문 학원을 오픈을 하였고 저희는 1교실과 2교실을 나눠서 2교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산으로 내려왔을 때 다른 협회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우리 두드림만에 저는 10명씩 수업하는 게 아니고 1대1 도제식 수업으로 밀착 수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를 10명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수업이 아닌 1대1 똑같은 레시피라도 다 다양하게 수제 간식을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수업을 현재 도제식 수업으로 밀착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일랜드 식탁에 예쁜 조명에 예쁜 수제 간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현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 간식을,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 저는 강아지가 2마리 키웁니다. 그 강아지가 키우면서 7년 전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간식을 사 먹을 때마다 피부 알러지가 생기고 기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7년 전부터 이거 음식을 내가 조금 배워서 건강식, 치료식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서 내가 직접 해줘야 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수제 간식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제 간식을 먹여보니까 실제로 한 달이 되고 2달 됐을 때 우리 아기가 피부가 좋아지고 털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제 옆에서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수제 간식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때부터 수제 간식을 진출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강아지마다 식성과 체질이 다 다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강아지가 있을 뿐더러 나이가 든 노령견, 그 다음에 나는 고기를 잘 먹는 강아지 있을 뿐더러 생선을 잘 먹는 강아지가 있을 수가 있고 다 식성과 체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3년 전부터 회원제를 모집했습니다. 3년 전에는 수제 간식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제 간식을 이거 누가 사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알리기 위해서 전국 회원제를 20명만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맞춤형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단을 짜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수제 간식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한 모습에 견주들이 아직까지 그 견주들이 저한테 음식을 배달해서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뚜드림은 사업에 1년 만에 지점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뚜드림의 청담점, 서울의 청담점, 일산 웨스턴점이 본점이고요. 대구 옥포점, 대전점, 부산점, 강남 역점, 부산 해운대점, 부산 수성구점, 부산의 판매 매장에 이제 2군데 정도 오픈 준비 중에 있고요. 김포점, 창원점도 지금 현재는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50개 지점을 오픈시킨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펫푸드란 무엇일까요? 저는 펫푸드는 요즘은 핵가족화 되어 있습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노령화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펫푸드 시장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가는 세상, 가족과 같은 동물로서 애완동물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우리 강아지들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사료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기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소비 등 식품 개념으로 포함한 펫푸드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4명 중에 1명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도 동물이 가족으로 인식 변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펫푸드는 식조리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은 즉석 요리이며 사료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료를 먹였을 때 사료 공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사료를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보고 믿고 우리 강아지 사료를 먹인다는 것이죠. 단백질이 들어갔다지만 어떤 단백질이 들어갔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수대 간식은 즉석 요리입니다. 사료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료를 강아지한테 먹이지만 그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단백질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브랜드를 보고 믿고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펫푸드가 휴먼 그레이드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휴먼 그레이드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강아지 간식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모든 즉석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휴머나이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재료로 방부제도 들어있지 않고 합성 보존제로 첨가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고 펫푸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 에즈라 눈빛을 보셨죠? 우리 강아지도 딱딱한 사료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얀 쌀밥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오늘은 밥을 먹고 내일은 짜장면을 먹고 다음날 피자를 먹고 싶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사료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에즈라 눈빛. 나도 강아지를 루비를 키우지만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루비입니다. 루비가 엄마 나도 주세요 하는 눈빛을 저는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저는 수제 간식을 강아지도 먹을 수 있는 과자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새우깡을 먹을 때 강아지도 새우깡을 먹고, 나도 초코파이를 먹을 때 강아지도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고, 애플파이도 먹을 수 있고, 우리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우리 강아지 과자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국내의 펫푸드의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지금 2020년 조사에 따르면 1조 3천억입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45%를 성장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제 간식이 온라인 구매 비중도 높아졌고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가 수제 간식을 먹이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사료도 개발을 하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매출이 없고 줄줄이 고배를 마신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업체 펫산업이 진출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100년이 넘은 선진국이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품질면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제 간식 배우기 전에는 외국 브랜드를 먹였거든요. 그래서 펫푸드는 달라야 됩니다. 그 펫푸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펫푸드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식재료, 좋은 품질, 믿을 수 있는 수제 간식.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 집에 가면 도너스가 유명하고 누구 집에 가면 찐빵이 유명하고 그 집에마다 제품의 차별과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저는 강아지 간식을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중심의 청담동에서 가게세가 400만 원 하는데 거기서 수제 간식을 돈을 벌기보다는 수제 간식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수제 간식 쇼케이스에 강아지 과자를 쫙 펼쳤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이거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다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기해서 전부 다 사간다는 거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사러 약국에 가다가 그 강아지 간식이 예뻐서 허리 아픈 복대는 안 사시고 수제 간식을 사가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이 꼬깃한 만 원짜리 돈을 꺼내서 수제 간식을 이렇게 쿠키 좀 주세요 하고 사가신 분도 계십니다. 수제 간식은 단순 먹거리가 아닙니다. 인간과 반려동물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즐거움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강아지 생일날에 사료를 나누고 생일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예쁜 케이크랑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같이 추억을 만들고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강아지 수제 간식은 강아지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식재료를 먹어서 잘 먹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견주들은 예쁘고 아름다운 케이크와 쿠키를 모이고 싶어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도 우리 애기들한테 저런 거를 예쁜 거를 건강한 거를 모이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수제 간식의 단순 먹거리가 아닌 강아지의 소중한 추억을 행복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수제 간식을 더욱더 연구하고 개발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도 한식을 먹을 수 있고 분식을 먹을 수 있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배달의 민족에 배달 앱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우리 강아지도 같이 시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 업체랑 계약을 하였고 배달 서비스에 국내 최초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다 뭘까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단순 레시피가 아닙니다. 떡볶이 안에는 강아지 먹을 수 있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떡볶이를 만들었고요. 닭찜을 이용해서 저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캐럿으로 가서 칼슘이 풍부하게끔 관절에 좋은 식재료로 닭찜을 만들었습니다. 자, 스파게티. 우리 강아지도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 안에 강아지가 피부에 좋은 코코넛 파우더와 각종 야채와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황태 파우더를 넣어서 스파게티를 개발했고요. 자, 돈가스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소스를 개발해서 우리 닭가슴살과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돈가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짜장면, 강아지 카레, 탕수육, 핫도그, 김밥, 이 전부 다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식, 치료식을 연구하고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 개발한 음식들을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도전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반려동물 식당을 런칭을 했습니다. 강아지 요리를 직접 요리해서 판매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강아지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고 참치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참치 스테이크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재료로 제가 도시락을 만들었고요. 소고기 스테이크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소스를 해서 찹 스테이크와 같이 즉석 개발해서 이제 박람회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수제 간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강아지가 좋은 식재료로 치료식을 현재는 만들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료와 개념이 다른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반려견 시장이 2천만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애견 사업이 대세라는 거죠. 자, 수제 간식을 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수제 간식 창업하는데 얼마 드나요? 돈이 많이 드나요? 인테리어비가 많이 드나요? 물어봅니다. 하지만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미래가 밝고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제 간식은 수요층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펫푸드의 고급 프리미어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 보양식과 건강식과 품질에 따라 품종에 따라 영양을 구성을 다르게 하고 맞춤형 식품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 질환이 있는 강아지의 맞춤형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갈수록 반려견이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제 간식을 오픈을 했는데 1년 만에 문을 닫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제 간식을 하는데 판매 전략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연구와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떨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수제 간식을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의 연구 개발해서 건강식, 치료식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선진국이 들어가면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제 간식을 창업하고 나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를 또 창업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옛날에는 애견 카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애견 카페를보다는 애견 동반 카페가 대세라는 거죠. 우리 강아지도 같이 산책을 하다가 애견 동반 카페에 와서 나도 커피를 마시고 강아지도 멍푸치돈을 먹고 나도 빵을 먹고 강아지도 빵을 먹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공방 수준의 수업과 매장 판매와 애견 동반 카페를 같이 경영을 하면 매출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자, 수제 간식을 하신 계획이라면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 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수제 간식을 맞춤형 수제 간식을 만들 것이며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지금 창업을 할 것인지 컨셉을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켓입니다. 많이 물어보는 게 수제 간식 어디에 차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나 강아지 산책로, 그 다음에 강아지 용품이 많은 동물병원 옆에나 타켓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지만 뭐 50대, 60대 나이가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차리면 수제 간식을 선호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20대와 50대 젊은 세대가 많은 수제 간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백미족이 견주가 많은 곳에 타켓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0대에서 50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도 많아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펫푸드 산업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켓은 펫푸드 수업은 3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수강이 많다는 거죠. 30대에서 50대에서 남자도 많이 배우시고요. 여성분도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그 타켓과 컨셉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 간식을 나만의 매장을 오픈하시면 맞춤형 건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쓰시면 안 되시고요. 색소로 쓰시면 안 되고 신선한 재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수제 간식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아지도 수제 간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도 눈물이 많은 아기, 관절이 좋은 아기, 좋지 않은 아이, 살이 쪄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기, 노령견, 사료를 잘 먹지 않는 아기,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를 맞춤형 식단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수제 간식 시작을 할 때 해온제를 할 때 여기에서 타켓을 잡았습니다. 자, 20명의 강아지를 품종과 나이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 수제 간식을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많은 아이에게는 어떤 재료를 쓰면 눈물이 좀 사라지더라. 관절이 안 좋은 아이는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관절이 좋아지더라. 제가 그 작년에 그 강아지를 키운 중에 관절 수술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제 강아지가 다리가 수술을 했는데 칼슘에 좀 좋은 음식이 없을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포항 사람이거든요. 포항에 가서 죽도시장에 그 돌아보면서 뭘 봤냐면요. 포항에는 상어 고기를 많이 팝니다. 상어 고기를 팔고 남은 뼈를 전부 다 밖에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칼슘이 99%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그 강아지의 간식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좋지 않는 강아지에게 상어 용골을 나트륨을 제거하고 제가 말려서 파우더로 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만에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원장이 놀랄 만큼 도대체 뭘 먹었냐고 너무 다리가 탄탄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좋지 않는 아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이, 다이어트 필요한 요리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탄수화물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는 빵을 만들어야 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재료와 채소와 야채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이한테 매주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달을 먹여보고 두 달을 먹여보고 세 달을 먹여봤을 때 실제로 일주일에 2kg씩 살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령견 같은 경우는 7년부터 노령견이라고 합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사료를 잘 먹지 않는 애는 그 애가 뭘 잘 먹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식재료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잘 먹더라 해서 이렇게 기능성 수제 간식을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견별로 기호를 생각하고 연령별, 체질별 천연 재료만 사용해서 건강한 레시피로 기능성, 안정성 제품을 만드는 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하는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국에 강사를 배출할 때마다 저렇게 요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날 하루는 우리 펫푸드를 연구 개발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강아지가 건강한 수제 간식을 만들고 좀 더 다양한 수제 간식을 만들 수 없을까? 그냥 저는 이날은 스케줄 다 빼고 이날은 연구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부터 협회 강사까지 지도자까지 저희는 현재도 배출을 하고 있고 교육센터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펫푸드 산업협회에서 공식 교재로 현재 창업반과 펫 베이커리 전문 과정과 펫 케이크 디자인 과정과 영양사 2급과 1급과 영양사 지도자 과정과 취미반을 지금 현재는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제 간식을 지금 동네에 슈퍼 막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 레시피를 배워서 창업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수제 간식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수제 간식은 방부제를 쓰지 않고 합성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수제 간식 만들어서 그날에 만들어서 안 팔리면 다음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을 그렇게 계속 버리고 판매를 해도 남는 게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제 간식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유통기한을 좀 늘릴 수는 없을까? 유통기한 늘리기 위해서 뭐 냉동 보관한다든지 상소를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공헌 기간도 일주일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제 간식의 문제점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수제 간식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제 간식 하는 집이 많으신데 이 문제점 해결을 이제 지금도 고민 중이고 현재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밀키트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대량 생산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나의 제자들이 주문과 동시에 즉석 요리해서 빠른 배송이 가능하게끔 저는 유통기한이 짧은 수제 간식을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도 영양을 고려하고 재료를 규격화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수제 간식은 신선한 재료와 모든 제품을 규격화해야 되고요. 우리 수제 간식은 수제 간식 하나하나 성분 검사를 다 마쳐야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분 검사한 표시를 간식마다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의 시그니처 제품을 개발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레시피로 반려동물의 특별한 날에 예쁘고 아름다운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강아지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반려동물도 내 자식과 같은 자식입니다. 수제 간식을 건강한 수제 간식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강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연 경기지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죠. 반려동물을 아끼시는 분들의 경우 펫푸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강연이 그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펫푸드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뚜드림 수제간식 이정희 펫푸드 슈퍼바이저님과 한국반려동물 영양협회 최수연 경기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 G푸드쇼 오늘의 웨비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강연 영상은 G푸드쇼 온라인 전시관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1 G푸드쇼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판촉 기획전을 통해 우수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경품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은 방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